안녕하세요. 한국사강사 최준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고려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건데, 자, 고려시대는 918년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해서 1392년 이성계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될 때까지 우리는 고려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은 총 34명의 왕이 있고요. 이 고려시대는 크게 5개 시기로 구분을 할 건데, 초기, 전기, 그리고 중기, 후기, 말기로 해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 고려 초기 때 지배층이 바로 호족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 전기의 지배층은 바로 문벌귀족입니다. 이 문벌귀족은 음서나 공음전, 그리고 전시가를 바탕으로 중첩된 혼인관계로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고려 최고의 귀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고려 중기 때 지배층을 우리는 무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170년에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는 무신 정권 시기, 바로 고려 중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고려 후기 때는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등장했던 바로 권문세족, 쉽게 얘기해서 친원파가 됩니다. 이 권문세족. 그리고 고려 말기 때 공민왕이 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신진사대부를 등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들은 바로 최영,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과 결탁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크게 봤을 때 고려의 지배층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면 될 거고요. 이 고려시대 전체를 그래서 우리는 귀족 중심 사회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고려 문벌 귀족에 대한 문벌 귀족들의 권한이 되게 컸다는 것을 알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려시대 때는 계속 외침의 연속입니다. 한번 볼게요. 10세기 때가 되면 거란족이 고려를 3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거란족은 나중에 요 나라를 건설하게 되고요. 뭐 그냥 편하게 잠깐 들으면 1차 침입 때는 거란의 승상이었던 소손영이가 10만 대군을 끌고 왔다가 당시 우리 서희에 의해서, 당시 서희 내사시랑이었던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6주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침입 때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의 황제였던 성종이 40만 대군을 끌고 고려를 쳐들어왔는데, 이때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이 함락당하고 고려의 왕이었던 현종이 저 나주 지역으로 몽진까지 갔다 오게 되는 상황에서, 자, 당시 고려의 장군이었던 양규가 거란족을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이 거란족은 3차 침입 때 바로 소배아비가 10만 대군을 끌고 고려를 쳐들어왔는데 벌써 이때 고려는 대비가 되었습니다. 귀주에서 바로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을 통해서 1019년에 귀주대첩을 통해서 거란족을 물리치게 되죠. 이 거란족은 바로 10세기 때 우리 고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12세기가 되면 여진족과 고려가 한판 붙게 되죠. 이 여진족은 나중에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여진족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서 당시 고려의 문벌 귀족 중에 한 명이었던 윤관, 파평윤씨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족 정벌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동북 지역의 9개 성을 축조하게 되죠. 그리고 13세기 때가 되면 몽골족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약 40여 년 동안 우리가 대몽 항쟁을 하게 됩니다. 이 몽골족은 나중에 원나라를 세우게 되고 우리를 간접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원의 세력을 등에 업었던 친원파 권문세족들이 우리를 괴롭히면서 고려 후기에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되죠. 자, 원나라가 쇠퇴하는 시점에 14세기 때가 되면 홍건적과 왜구들이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 홍건적 왜구를 바로 이성계, 최영, 그 다음에 박위, 최무선 이런 분들이 물리치게 되죠. 신흥 무인 세력이죠. 그리고 공민왕 때 권문세족이었던 친원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진사대부, 바로 친명파 신진사대부를 등용하게 됩니다. 이 신진사대부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정몽주, 정도전 같은 사람들인데, 이성계하고 손을 잡고 친원파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고려 중기 무신정변과 무신정권에 대해서 쌤하고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할게요. 고려 시대 중에서 바로 고려 중기 때 경인년입니다. 무인들이 정권을 잡는 이 무신정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한번 쌤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때는 바야흐로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고려 왕은
의종이었습니다. 의종. 이 의종은 향락과 사치에 젖어들었고 정치보다는 술 마시고 막 여자들 데리고 놀고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좋아했던 왕으로 고려사실록에는 적혀 있죠. 그리고 이 의종이 이때 당시 고려시대는 과거 시험에 무과도 실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신들에 비해서 무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 또한 더 컸다고 볼 수 있겠죠. 일부 무인들은 군인전도 옳게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무신들이 불만이 생겼죠. 당시 의종이 그리고 보현원이라는 절로 행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길을 떠나게 되죠. 이 보현원에서 근데 보현원을 갈 때 의종을 호위하기 위해서 당시 많은 문신들과 그 다음에 내관들과 그리고 이 문신과 내관, 의종을 보필하기 위해서 무신들이 쭉 둘러싸서 이제 의종을 보필하면서 보현원이라는 곳을 절로 이제 행차를 하겠죠. 근데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겨울이었어. 그래서 이제 의종이 가마를 타고 이 내관들과 무신들과 함께 쭉 가는 길에 좀 무료하고 심심하니까 한 내관이 의종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폐하, 지금 좀 되게 날씨도 춥고 군사들 사기도 좀 올려줄 겸 좀 여기서 게임 좀 하고 갑시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의종도 좋다, 나도 여기서 술 한잔 먹으면서 즐길 테니까 한번 해봐라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수바키라는 게임인데 지금으로 치면 UFC입니다. UFC. 수바키라는 게임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 수바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으로 치면 UFC인데 당시 대장군이었던 이소웅이가 젊은 무인과 수바키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 무신이 눈치도 없이 당시 늙은 대장군이었던 이소웅하고 싸우면 당연히 지금 젊은 사람과 늙은 분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젊은 사람이 당연히 이길 거 아니야. 20대 초반이고 이거는 지금 거의 노인인데 당연히 이소웅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소웅이 막 젊은 무인한테 막 두드려 맞고 있는 이런 시점에 당시 의종을 호위하던 내관이었던 할래, 이 할래가 이소웅이 맞고 있는 걸 보면서 막 깔깔깔 웃으면서 이소웅을 불러요. 그리고 이소웅한테 바로 빠마시계를 때려버리지. 이소웅이가 얼마나 열받겠어. 이 젊은 내관이었던 할래한테 그 많은 사람들한테 빠마시계를 맞으니까. 당시 의종을 호위하던 최고의 무신 상장군이었던 정중부와 의종을 호위하는 견룡행수였던 지금으로 치면 경호실이었죠. 경호실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견룡행수였던 이의방, 그리고 견룡군 최고대장이었던 이고, 이런 사람들이 불그락 하겠지. 왜? 자기의 선임이었던 이소웅이가 젊은 내관이었던 할래한테 빠마시기를 맞고 하니까. 그래서 이방과 이고가 정중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상장군, 우리 지금 보현원이라는 절에 가기 전에 이 내관들과 문신들과 왕까지 다 죽여버립시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전에도 불만이 되게 많았으니까. 근데 상장군, 정중부는 일단 무신들을 좀 달랩니다. 야, 우리가 보현원이라는 절에 가서 우리의 거사를 한번 해보자고 달래는 거죠. 그리고 보현원이라는 절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가자마자 이방, 이고, 그리고 이방과 이고를 따른 많은 견룡들이 문신들과 내관들을 다 때려잡아 죽입니다. 내관이었던 할래는 당시 의종의 침대 밑에까지 도망가는 거, 이고의 수하들이 할래를 끄집어내서 바로 이고가 철새로 내려서 때려 죽여버리게 되죠. 그리고 급히 군사를 개경으로 보내가지고 신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 우린 이것을 바로 무신정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신정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봤으니까 이제 무신정권에 대해서 지금부터 쌤하고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 무신정권은 바로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그 다음에 김준, 임현, 임유무까지 해서 이제 무신들이 정권을 잡는데, 이의방부터 이의민까지 당시 최고의 통치기구는 중방입니다. 중방. 고려시대의 최고의 통치기구는 원래 중서문화성이었는데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무신 중심의 새로운 회의를 하든지 무신 중심의 권력기구가 바로 이 중방인데, 중방은 커다란 원탁 테이블에 무신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정책과 회의를 통해서 이 안들이 결정된 안들이 나오면 왕한테 얘기해서 그 안을 바로 밀어붙이는 고려 무신 집권기 이방부터 이민까지 최고의 권력기구가 바로 중방이었죠.